교육부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이제 2주 연기해서 3월 23일 날 하기로 한 거죠? 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그 온라인 학습방에서 이 담임 교사 등의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한 사람당 열흘까지 자녀 돌봄 휴가를 쓰면은 5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기자회견이 이 시간 3시쯤에 있었잖아요. 네, 3시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실검에 남는 건 딱 2개밖에 없더라고요. 박근혜 시계하고 눈동자 이야기. 금장시계. 네, 금장시계, 은장시계 뭐. 네. 우리 무겁당도 잘 되면은 우리도 좀 시계를 좀 만들어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시계 안에다 뭐라고 표기를 할까요? 시계 제로. 시계 제로? 네, 우리 무겁당의 운명이 캄캄하잖아요. 저는 시계 제로. 네, 돼지갈비라고 쓰겠습니다. 돼지갈비요? 이 사람아. 시계에다 무슨 돼지갈비라고 써요? 왜요? 그냥 시계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아, 괜찮네. 근데 뚱커벨 그 배종찬 원내대표가 무겁당에 이 싸구려 시계잖아요. 네. 이거 차고 저 산속에 갔다가 연못에 이거 풍덩 빠뜨렸어. 싸구려 시계를. 그럼 이제 이제 산신령이 딱 산신령 나타난 나타나시겠네요. 거예요. 네. 그래서 뚱커벨 산신령이 금시계, 은시계하고 싸구려 시계 3개 들고 나와가지고 네. 이 금시계가 뚱커벨 거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은시계가 뚱커벨 거냐? 아닙니다. 그럼 이 싸구려 시계가 뚱커벨 거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다 갖는다. 에이.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코로나19 현황 볼까요? 네.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무거운 녀석들은 출연자들이 연기까지 해야 되네. 중앙 극한 직업이죠. 네. 극한 직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총 4,812명이라고 밝혔는데 신규 확진자 600명입니다. 580명, 20명을 제외한 580명은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는 4,000명을 넘었고 이 중 상당수는 또 신천지 교회와 관련돼 있습니다. 네. 사망자는 총 29명입니다. 네, 29명.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이었죠. 이때가 하루 확진자 규모가 800 단위를 넘어섰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명 단위인데 네. 이따 오후 브리핑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800명 이후부터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오늘 화요일까지 800명 이상을 아직 넘지는 않았다는 거.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뭐 확진자 증가가 대세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이런 거 작은 희망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총력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허리케인에서 강조했듯이 검사자 수가 우리가 세계 1위예요. 그렇죠. 하루에 10,000명 정도 한다는 네. 거 아닙니까?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이야기들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희망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거를 영어로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런 거를 스몰 빅토리라고 해요. 스몰 작은 승리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쉬운 영어 네. 같은데. 교육부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이제 2주 연기해서 3월 23일 날 하기로 한 거죠? 네, 3월 23일 날 개학을 합니다. 네. 원래 이 각급 학교의 개학일이 어제였거든요. 근데 한 주 연기한 데 이어서 이 2주가 추가로 연기가 더 됐는데 일단 이 미성년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이 학교 내 감염 우려이 커진 만큼 이 교육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 예. 이 교육부는 이 코로나19가 안정되기까지 한 2주 그리고 이 최종 점검 기간으로 1주 정도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총 3주 예. 네,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그 온라인 학습방에서 이 담임 교사 등의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한 사람당 열흘까지 이 자녀 돌봄 휴가, 네 이거 좀 밑줄을 쳐야 되는데요. 자녀 돌봄 네. 휴가에 왜요?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이 몇 개입니까? 별이 5개를 10만 개. 넘어서죠. 10만 개. 10만 개요. 네. 10만 개 뭐라고요? 자녀 돌봄 휴가입니다. 예. 네, 자녀 돌봄 휴가를
쓰면은 5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전에 그 국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제대로 공급 안 된 거 네. 가지고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뭐 뾰족한 뭐 수가 아직은 없나 봐요. 네. 자녀 돌봄 이거를 좀 더 강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회의에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정부가 좀 자성하고 분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이다. 또 생산 확대를 지원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된다. 불평등을 개선하고 마스크 부족함도 분담해야 된다. 이런 솔직한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스크 대량 관련 인터뷰했어요. 네, 이 김상조 정책실장의 말은 이 하루에 이제 국민들이 한 장씩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라면은 이 모든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에 이 경제활동 인구만 해도 2,800만인데 하루 평균 1천만 장의 마스크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네. 하루 한 장은 좀 원칙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마스크가 또 급한 사람들, 그러니까 의료진 위주로 또 마스크가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남은 물량을 또 국민들에게 배분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이제 수요를 조금 줄여야 이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고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예. 또 이 유통 채널을 약국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김상조 정책실장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미는 듯한 네. 수요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관련된 댓글 반응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의 생각에 좀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참모진들이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책에 의해서 아주 구체적이었거든요. 생산업체들이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또 원재료 추가 확보를 최대한 지원하고 그다음에 업체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해라. 사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어떤지를 김 정책실장이 조금 더 살피면 좋겠다라는 댓글 반응도 있습니다. 네. 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막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요. 지금 지역 감염이 오히려 더 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검사자 숫자 대비 오히려 지금 사망률은 우리보다 높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감염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지금 오히려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워싱턴주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통제관리예방센터장은 결코 지금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감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구설에 오르게 됐는데 이탈리아의 확산세도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프랑스까지 전파가 되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루브르 박물관이 아주 긴급하게 예고 없이 지금 폐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 프랑스 특유의 인사법 있잖아요. 이제 비주라고 비주. 볼을 살짝 맞대는 좀 그런 인사법인데, 남자들끼리도 왜 이렇게 네네. 예, 볼 아주 맛 닿는 건 아니고 약간 네, 스치는 살짝 그런 네, 거죠? 스치는 예. 듯이 그렇게 하는 인사법이 있는데 이것도 좀 자제를 해달라고 권고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예, 그건 요즘- 정말 위험한 인사법 건데 그렇죠. 악수보다도 더 좀 비말로 전파된다는 거니까. 네네. 요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키스를 꼭 하고 싶으면 눈 키스를 해라. 눈 키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찡긋찡긋하는 거죠. 아 윙크를 해라 I love 그러니까. you, I love you. 예, 예. 그렇군요.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네, 볼 키스나 입 키스는 안 된다는 예. 거죠. 한 청취자께서 뭔 영어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었는지 영어만 더럽게 많이 쓰네. 네. 제가 아까 스몰 빅토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아주 이 아는 체 알고 유식한 체 하려고 그래서 전 꼭 좋던데. 이 이제 청취자분들의 심기를 거느려 저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예. 좋던데. 자, 우리 저 총선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광진을 그죠? 네. 여기 저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제 떠난 그 자리 광진을이잖아요. 여기 이제 네. 오세훈 전 의원 전 서울시장하고 그다음에 고민정 네. 청와대 전 대변인이 이제 붙게 되는데 입시, 여기 입시 대전이죠. 입시 이죠? 대전. 무슨 대전? 입시 대전. 입시 대전이요? 네. 왜요? 대통령의 입 고민정 전 대변인, 예. 전 서울시장 입시 대전. 네. 무슨 그렇게 뭐 어거지로 막 만드세요. 네, 힘든 이때 조금이라도 뭐 약간의 웃음이라도. 알겠어요.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팽팽했습니다. 29일 지난달 29일 3월 1일 이틀간 조사인데요. 리얼미터가 뉴시스의 의뢰를 받아서 광진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39명이었고요. 유무선 ARS 조사입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2%포인트, 응답률 4.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가상 대결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 고민정 후보가 46.1%, 오세훈 후보가 42%였습니다. 몇 퍼센트 차이 나는 거죠? 4% 정도 차이 나는 거죠? 4.1%포인트 차이라서 예. 오차 범위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팽팽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40대까지는 고민정 후보, 50대 이상은 오세훈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네. 자, 야당 심판이냐 뭐 정권 심판이냐 이런 항목 조사도 있었다면서요. 팽팽했습니다. 이것도 팽팽했습니까? 야당 심판이 47.2%, 정권 심판이 43.5%로 오차 범위네요, 이것도. 팽팽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례대표 투표 시에는 어느 정당에 투표할 거냐 이런 것도 있었죠. 꽤 팽팽했습니다. 이것도 팽팽입니까? 네, 오늘은 팽팽 시리즈인데 네. 네. 비례투표는 민주당에 투표하겠다 37.8%, 미래한국당에 투표하겠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네. 광진을 지역의 비례투표 의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한국 34.4%. 이것도 오차 범위내로 네, 팽팽이네요. 4.4%포인트 팽팽했는데 그래서 이건 비례투표지 않습니까? 예. 미래한국이 이렇게 비례투표를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는데 또 한 정당이 고민 깊어집니다. 예. 이 지역에서 정의당 7.8%. 37, 34, 7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네. 미래한국당이 제일 높게 나온 거고 아닙니다. 민주당이 가장 민주당이 높았는데 오차 범위지만 민주당이 37, 미래통합당이 34, 그렇죠. 정의당 7. 네. 광진 의뢰서의 그렇죠. 조사가 광진을에서의 들어왔다. 비례투표인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이미 지역구에서 다수의 의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되면 이 정당 의석을 확보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미래한국당 이건 지금 위성정당 비례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내용상 그렇다면 34.4% 전국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이 비례 그러네요.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네. 고민이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될 수 있는데 이름도 고민정 후보네요. 네, 그렇군요. 예. 고민이 좀 있겠다. 네, 그런 얘기고. 자, 정상 기자. 네. 그래서 진보 진영 쪽에서는 연합 비례 정당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이 함세용 신부라든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이라든지 그리고 배우 문성근 씨, 하승수 변호사 등 이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이 미래 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진보 진영의 연합 정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예전에 밝혔었습니다. 근데 10일까지 이제 창당을 완료한다라는 계획인데 예. 일단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구상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정당을 다 합쳐서 원내에 진출하기 어려운 이 소수 정당도 들여보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구상과 맞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예. 그래서 이 내부에서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외부에서 만든다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법 개혁한 것도 거대 양당 두 당 체제에서 이 소수 정당까지 하는 다당제로 가자는 게 이제 이번 개혁 선거 개혁의 이제 골자고 그러니까 명분도 맞는 거다. 네네. 민주당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만, 근데 정의당이 여기 합류를 해줘야지 뭔가 명분도 맞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정의당 입장은 뭐예요? 그런데 이 정의당에서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역시 이제 이거는 뭐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과 같은 좀 꼼수라는 게 이제 정의당의 주장이고 심상정 대표는 이 어렵게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 미래통합당에 의해서 이 도둑질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위헌적 비례 위성 정당으로 맞서를 두는 것은 잘못됐고 또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뚱블리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 이 코로나19 와중에 단거리 미사일을 쐈어요. 네, 때가 어느 때인데라고 하는 지적과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물론 뜬금없이. 뜬금없는 또 이유가 있긴 할 텐데 바로 어제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 김정은 네. 위원장이 참관한 사진.
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사진 여러 장을 공개를 했는데 뭐 여기에 보면 일단 뭐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로 지금 우리 군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포탄의 명중률을 과시하려는 듯이 뭐 포연 때문에 이제 그 안개에 뒤덮여진 그런 섬의 모습도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아, 그 목표물이. 네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 마스크는 쓰지 않았고요. 또 검은 가죽 코트 그리고 털모자를 쓴 채 보고 있는 만원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부하들은 마스크 썼어요? 그 사진에 못 봤어요? 네네. 근데 다른- 지난번 사진에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혼자만 마스크 안 쓰고 다른 그 부하들은 다 마스크 쓴 그런 사진이 있던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 주변 인물들은 단 한마디도 안 하겠죠. 예. 못 하겠죠, 겁나서. 네. 예. 북한이 왜 이 시점에 미사일을 쐈을까요? 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경제 노선 중심의 정면 돌파전을 뒷받침하는 굳건한 자위력을 인민들에게 보여준다. 지금 약간 북미 관계도 뭐 답보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럴 때 북한의 이 기술력,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 바로 이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군이 상당히 또 사기가 중요하니까 군 사기 진작과 내부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된 것. 네.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사실상 미사일을 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제 북한에서 이 미사일 쐈다는 뉴스 듣고서 갑자기 우리 민요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미전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네. 북한의 심정을 대변하는 네. 내용인가요? 선을 넘으신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사진상에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있고 뒤에 단 한 명만 있는 예. 그런 아. 사진들이었는데 그 한 명이 이제 참모총장인데요, 북한에. 그 사람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인민무력부장이겠죠. 네. 북한도 지금 뭐 코로나19 확산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는 뭐 보도가 안 되니까 모르죠. 네. 근데 뭐 이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에서 그 1일에 그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이 평안남도와 강원도에 뭐 2,420명 그리고 1,500여 명 등 모두 3,90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이 있다. 뭐 이런 네.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자가격리 비슷한 거죠. 네, 이 자가격리 상태로 있는 사람이 뭐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이제 북중 접경 지역에 한 3,000명 정도가 더 있어서 한 총 7,000명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게요. 정부가 전국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 개학 2주 더 연기를 하면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휴가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한 사람당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5일 동안은 5만 원의 금액도 지원되는 이 휴가의 이름이 뭘까요? 뚱코벨 힌트 주세요. 돌보기는 돌봐야 되는데 돌봐야 되는 휴가인 거죠. 정상 기자, 누굴 네. 돌봐야 되나요? 애들을 돌봐야죠. 나는 누가 돌보나요? 자, 전부 6글자입니다. 네. 예. 정답 보내주십시오. 아까 저 별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10만 개. 10만 개. 네. 네, 돌보.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휴가.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상품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 시사 전문 뚱블리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